전면 충돌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져요. 저는 한 15% 정도를 봅니다. 석유 유통량의 약 21%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여기가 막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석유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 이란 갈등 심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다들 아마 기사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요. 이게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투자에 있어서 변화점을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근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이란과 미국이 현재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현재 이란이 매우 전략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2014년도 12월에 이란의 저항의 축 중 하나인 시리아 정권이 붕괴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현재 지금 레반트 지역에서 전략적 중심 붕괴를 지금 겪은 상태입니다. 즉 이란이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라는 걸 미국이 했었는데, 그래서 B2 폭격기가 떠서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타격을 시켰고, 그래서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핵을 현재 거의 3년의 시간을 돌려버렸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란은 어쩔 수가 없이 지금 현재 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핵 농축을 가속화를 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입지를 키워야 되고, 더 나가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현재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저항의 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게 현재 이 중동 지역의 현재까지의 배경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이 사실 구실은 그거죠. 이란 내에서 그 현재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 시위를 이란이 너무 강경하게 진압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 미국이 원하는 건 사실상 이란이 핵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리고 미사일도 만들지 말아라. 특히나 탄도미사일 만들지 말란 말을 합니다. 탄도미사일. 이게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을 이제 미사일이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은 협상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모든 농축 시설을 다 꺼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60% 이상의 고농축을 하면 우리 안 만들 테니까 20%만 하게 해달라. 사실 20% 하겠다고 했지만은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핵 프로그램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현재 보게 되면은 매우 강력한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핵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란은 그래도 20% 만들어야 되겠다고 있고, 이란은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걸 포기하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이점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리고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은 아예 미사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란은 협상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아젠다들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조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러면서 현재 미국이 뭘 하고 있냐? 미국이 지금 최대 압박 2.0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가 매우 강력한 제재를 걸면서 이란을 압박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25%의 관세가 이미 부과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게까지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이란을 현재 지금 매우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협상에 대해서 아젠다들의 갭은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재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이다. 자, 이런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이란의 바로 앞바다거든요. 여기에는 그 아주 짧은 해협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해협이 있는데, 여기에 전 세계 유통량의 석유 유통량의 약 21%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여기가 막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막히는 순간 석유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글로벌 에너지의 초크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 초크 포인트 말 그대로 목을 조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지금 또 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드론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란 선명수비대라고 하는 이란의 군대가 드론을 띄운다든가, 그리고 기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과시하면서 해협 봉쇄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 막히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자가 파괴적인 리스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사실상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본인들도 석유 수출국이죠.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자기들의 석유를 막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봉쇄적 리스크이다 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막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석유의 21%가 못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비축률과 고갈될 수 있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막히는 거는 진짜 큰 이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35%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요구한 사항들, 핵을 아예 폐기해라, 미사일 아예 만들지 마라, 그죠? 이런 부분들을 타협할 수가 없고요. 미국도 이것에 대해선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의가 아름답게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되는 와중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소규모 해상 도발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제재 강화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긴장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사실 이 도발과 제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치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전면적 군사로 갈지 모릅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저는 한 15% 정도를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해협 봉쇄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강도 소모전이 디폴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저강도 소모전이에요. 여기에서 협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게임 끝나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면 충돌을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면 충돌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져요. 왜? 사실 시간 끝나는 자체가 뭡니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면 충돌 리스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 컨플릭트로 간다, 즉 무슨 말이냐, 그 실제 충돌로 간다게 되면은 오일 가격은 급등할 겁니다. 그리고 골드의 가격도 급등할 거예요. 골드 무슨 말이냐, 금이죠. 금 가격도 급등할 겁니다. 그리고 S&P 500은 아마 가격을 좀 조정을 받겠죠. 왜냐, 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 우려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빠지겠죠. 자, 근데 현재 보게 되면은 사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치가 유지되는 정도, 이 상황에서는 사실 오일은 현재 지금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사실상 오일 가격이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도 일반적으로 상방을 봅니다. 왜? 일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으니까. 그죠? 그러면 골드는 이게 베이스든 컴플리트든 간에 어느 정도 상방을 보고 있다. 일치하는 시나리오죠. 그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사실 둘이 지금 교차하게 있긴 하지만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랐죠. 그죠? 그저께도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은 아직도 견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단지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빠질 뿐인 거죠.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오르고, 우리가 만약에 충돌로 가더라도 오를 겁니다. 그러면 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높여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컨플릭이 났었을 때는 많이 오르고, 그리고 컨플릭이 안 났다고 했었을 때는 내리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러면 해지 차원에서 약간의 비중을 깔아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오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깔아놓되, 만약에 컨플릭이 온다 하면은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는 매수의 기회를 찾는 게 맞겠죠. 왜냐? 이익은 계속 갈 거니까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대비하면은 이란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유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유가가 60불에서 70불 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란의 제재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란 수출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이러다가 전면 중단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상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유가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만약에 정말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 물가의 급등이 올 거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좀 시나리오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해지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었을 땐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을 우리가 냉정하게 봤었을 때는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는 대형 영역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별로 봤었을 때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던 아니면 컴플릿이던 완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오를 거기 때문에 금을 어느 정도 포트에 깔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식도 같이 가져간다면 해지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지 전략을 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를 통해서 이 투자를 이끌어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나리오 확률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해지를 깔고 객관적인 수치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걸 우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 퀀트 투자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랑 함께 공부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